아, 송 기자 너 좀 맞아야 되겠다. 는 뭐죠 저거? 네, 아니, 송 그건 기자한테 아니라 한 소리 아닙니다. 네네, 다른 사연인데요. 예. 이게 제주도에서 40대 남성이 자신이 사귀던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폭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무려 11시간 동안 감금하고 폭행을 했는데요. 이게 지난해 9월에 제주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처음에는 차 안에서 말다툼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너 안 되겠다, 맞아야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갔고 주거지에서 감금을 한 상태로 얼굴과 허벅지 등을 폭행했습니다. 아, 정말 이거 공교롭게 또 그리고 이수정 교수님 나올 때 이런 연인 간 폭력 이런 것도 자주 다루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양 변호사님, 11시간 동안 감금한 채로 폭행을 했는데 그게 또 끝이 아니었네요. 저는 여자친구로 여긴 게 아닌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사실은 뭐 이수영 교수님이 조금 이따 더 자세하게 말씀하시겠지만 자기 여자친구로 여기는 사람도 이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 싶고 당연히 도망가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또 코하고 입을 이렇게 막아서 숨을 못 쉬게 해서 기절을 시킨 것만 3번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혹시? 사망까지는 아니, 죽이려고 했던 것까지는 아닌데. 아니, 호흡기를 막으면 그거 죽으라는 거지 그게. 그러니까요. 예. 제가 진짜 그러니까 목을 조르거나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뭐 살해 의도가 있었다고 보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왜 이랬답니까 이 사람? 네, 일단 다툼이 있었는데 작년 2월에 이제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친구가요, 평소에도 이 여자친구가 다른 사람들하고 뭐 연락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술도 마시는 거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갈등이 더 커지다가 작년 9월에 이 문제로 이제 더 크게 한번 다툰 거죠. 그러면서 제주시에 세워둔 그런 그 차량 안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이 여자친구가 남자친구에게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다시는 오빠와 여행을 내가 가지 않겠다. 실망스럽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와, 너 안 되겠다. 맞아야겠다. 라고 하면서 11시간 동안 감금과 폭행을 자행한 거죠. 그러니까 이 평소 여자친구가 다른 사람들과 수시로 연락을 하고 술을 마시는 거에 불만을 품었으면 헤어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전 그게 싫으면 왜 때리냐고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여성에게 폭행을 일삼는 사람들은 사실은 여성을 일단은 기본적으로 본인과 대등한 존재로 여기지 않고요. 일종의 나의 소유물,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 이런 식으로 취급을 하다 보니까 뭐 자기의 말에 거슬리면은 그게 자신의 권위에 도전한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 폭력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결국 뭐 그렇다고 무슨 어디 결박을 한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장하기는 도주할 수 있었는데 도주를 안 한 거는 그 상대방이 뭐 원해서 있었던 거 아니냐, 이거는 감금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런 주장인 것 같은데요. 예. 문제는 폭력 피해에 장기간 노출된 여성들이 그러면 문이 잠겨 있지 않아도 왜 도주하지 못하느냐? 예. 그거는 합리적인 선택에 의해서 남아있고 싶어서 도주를 안 하는 게 아니고요. 공포에 의해서 도주를 못 하는 거죠. 만약에 도망쳤다가 더 큰 그렇죠. 더 큰 화를 당할 수도 있고 뭐 입과 코를 막아가지고 3번이나 기절을 했었으면 이번에는 의식을 잃을 뿐만 아니라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문이 잠겨 있지 않았어도 도주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공포심 때문에. 이제 좀 그게 이해가 가네요. 자, 그런데 이 인간 뭐 일부 또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데. 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어떤 감금이 아니었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재판 과정에서 언제든지 여자친구는 문을 열고 나갈 수 있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건 감금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진짜. 아니 교수님, 근데 제가 그 주변에 있는 저보다 좀 어린 친구들, 아직 결혼을 하기 전에 어떤 그런 여성들 이렇게 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그 여자를 때리는 남자들 되게 좀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생각보다 굉장히 많고요. 이건 뭐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유엔이나 이런 데서 사실은 이 밀접한 이제 파트너 폭력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다 하여 여성의 이제 죽음에 사실은 이런 폭력의 전조적 증상이 보통 한 40%에서 50%의 여성 살인 피해의 전조 증상으로 존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여기셔야 되고 이 통제를 일반적으로는 합니다. 폭력만 하는 게 아니라
뭐 다른 사람 만나지 말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관계의 초기에는 여성들이 이게 내가 나를 너무 사랑해서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이렇게 감시를 하나 보다라고 오해와 착각을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사실은 통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을 자유로운 존재로 인정해주지 않고 계속 이제 자유를 구속하거나 하면 이거 굉장히 위험한 징조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게 결국은 폭행과 폭행 끝에 치사로 이어지는 매우 중대한 이제 상황으로 전개되는 거고, 때리는 사람도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압니다. 왜냐하면 3번이나 기절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안 깨어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짐작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하다가 치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사건에서는 살인죄가 적용이 안 됩니다. 예. 자, 그 어제 박지훈 변호사님도 그 이 유사한 사건에 대해서 사반 가족회의에서 얘기를 하면서 이 벽 치는 남자들 조심하라 뭐 이런 또 조언을 하시던데 뭐가 됐든 양 변호사님 그럼 재판부 판단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재판부에서는요, 이 감금 시상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피고인의 변명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피해자를 집으로 끌어들여서 범행을 저질러서 방법도 그렇고 정신적 고통을 준 것도 크기 때문에 굉장히 좋지 않다라고 해놓고 집행유예 선고를 했어요. 징역 1년에. 아하, 집행유예. 근데 저도 사실 이 부분은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이유는 뭐 초범이라는 걸 그리고 합의를 했다라는 건데 감금치상 같은 경우 징역 1년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최하한이 1년이에요. 그리고 이 벌금형도 없는 범죄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11시간의 시간에 피해자가 기절을 3차례나 했을 정도의 그런 상황이고 이번까지 했는데 그냥 초범이라는 이유로 아니 양 변호사님이 저번 시간에도 나오셔가지고 그랬잖아요. 뭐 처음 걸려서 초범일 뿐이지. 예? 그러니까 저도 아까 뭐 박지훈 변호사 벽 얘기를 했다고 하지만 저도 다른 범죄에 비해서 여성에 대한 폭력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라고 믿는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반복될 수가 있고 얘기하신 것처럼 처음 했을 가능성이 좀 낮아 보여요. 그리고 이거를 끊을 수 있는 게 처음에 어떻게든 처음에 잡혔을 때 이걸 엄단을 하지 않으면 더 반복될 소지가 충분히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범죄에서 그냥 집행유예가 됐다라는 부분이 사실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애초에 징역 1년이라는 것도 많이 낮아 보여요. 최하한이잖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자, 아이즈 이글님이 그러시네요. 저런 인간은 애도 때린다. 자, 그런데 또 이 언론 보도에 따르면 재판장이 그러니까 뭐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면서 또 일침은 했답니다. 뭐가 됐든 교수님. 네, 제주도 사건을 언급하면서 집착이 지나치면 어마어마한 비극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앞으로 주의하라 이런 식으로 하고 집행유예를 한 것 같은데요. 문제는 제주도 사건을 저지른 전과 10범 있잖아요. 예, 그 사람 신상이 공개됐는데 예. 그분의 전과를 보면은 보복 파트너에 대한 자기의 연인에 대한 보복 폭행으로 특가법 위반 3번이 있거든요. 3번 전과가 있는 사람인데 결국은 아이를 죽였어요. 예. 근데 그 3번째 전과가 있기 전에 2번째 전과에서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아이고. 집행유예 기간 그랬군요. 중에 재범을 한 게 3번째 특가법 위반이었어요. 하하. 그런데 이번 사건은 판사님이 재판부가 굉장히 심각한 사건이라고 인지한 데까지는 저는 참 고무적이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또 그러니까요. 집행유예를 주셨잖아요. 예. 집행유예를 주시면 안 됩니다. 격리를 좀 시켜주셔야 피해자가 일단은 정신을 차리고 도주라도 피신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분리를 위해서라도 지금 징역을 집행유예 없이 좀 단기간이라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 변호사님, 지금 교수님 말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물론 판사가 여러 가지 종합해서 고민을 해서 판단을 했겠죠. 그리고 또 합의를 했다는 점도 굉장히 중요하게 봤을 것이고, 그리고 또 보복을 하지 않을 거라는 판단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요. 사후 평가가 필요합니다. 즉 이런 그 보복이 예상되는 보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실제로 실형을 선고하지 않고 이제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을 유예했다면 그 후에 보복 범죄가 벌어질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때 판사가 내가 실수했네, 잘못했네라고 후회한다고 해서 벌어진 보복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실제로 보복 범죄가 이루어졌는가 여기에 대한 통계 그리고 반성을 사법부가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작업 어느 정도로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인물 이렇게 정리하고요.